안녕하세요. 집샘TV입니다. 자, 오늘은 부동산의 이론적인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요. 좀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.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전업투자자를 할 수 있느냐, 이런 거를 많이들 여쭤보세요. 이 부동산 전업투자자라고 하면 부동산을 뭐 사고 팔고 하면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부동산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월세를 넣으면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겠죠. 이런 부동산의 수익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부동산 전업투자자라고 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길을 걷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, 그때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어요. 왜냐면 저희 인생은 뭐 게임 같은 게 아니잖아요. 한번 뭐 직장을 그만뒀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직장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.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직장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계속 내가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던 거죠. 그런데 최근에는 뭐 성공하신 분들의 강연이나 부동산 책 이런 것들 몇 권을 읽어보고서 그냥 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부동산에 집중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, 이런 생각만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기준들을 본인한테 대입을 해보면서 이 길이 나한테 잘 맞을 수 있는 길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 초심자 때는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2009년이었거든요. 그때 그 경매 책들이나 부동산 투자 책들을 한두 권 정도를 딱 읽어보면은 어찌됐건 이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성공을 했잖아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강의로 접해보면 저도 이게 왠지 모를 막 자신감이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, 이렇게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생각에 좀 빠졌었어요. 근데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도 뭐 한 달 정도 수업을 듣더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왔더라고요. 근데 전업투자를 하겠다고 그만두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막 열심히 다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입사를 했어요. 그리고 경매 그 배우는 그 자리에 안 나오더라고요. 경매를 배우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나 뭐 그런 말은 이렇게 믿지 마시고, 적어도 뭐 10년 이상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다,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.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같은 그 수업을 듣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. 사업하시던 분도 있고 치킨집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음악을 하시던 분도 있었고 많았는데, 아직도 경매를 하시는 경우가 뭐 한두 명밖에 안 돼요. 그 중에 전업투자자는 더 없죠. 대다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장밋빛 환상에 뭐 제 소중한 인생을 걸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자신을 좀 판단해 보시고 전업투자자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뭐 누구나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. 우리나라 사회 초년생들은 다들 좀 힘들죠. 저도 2006년에 직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. 기대했던 건 좀 달랐죠. 하루 종일 뭐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침 한 7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밤 9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점심시간이 중간에 1시간이 원래 있는데 한 15분 만에 밥을 다 먹고 얼른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됐어요. 그리고 9시에 퇴근하면 뭐 집에 가느냐, 집에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요. 술 먹고 있으니까 오라고.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장단 맞춰주고 그리고 술 먹고 이러다가 3, 4시에 들어가는 거죠.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힘들다고 제가 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냥 막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은 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, 좀 이런 희망을 좀 보기도 했죠. 그때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때였어요. 제 직종상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데
그러니까 오후 5시에 출근을 해서 밤을 꼴딱 새고 아침 9시까지 일을 해요. 그 다음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10시에 학원에 가서 또 1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. 잘 시간인데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해요.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은 그냥 바로 자는 거예요. 근데 또 수업 시간에는 재밌으니까 정신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. 그때가 20대였어요. 20대 때는 뭐 원룸 같은 거를 구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거의 안 가보죠. 중개업소를.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휴가 내서 가고 중개사님들이랑 수다도 떨고 쉬는 토요일에도 무조건 현장 조사 또 가고 이랬어요. 일단 부동산은 좀 뭐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접해보지 못한 용어도 많고 좀 개념도 많아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제 좀 옛날처럼 이렇게 좀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전업 투자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주식책은 굉장히 재밌고 경제책도 재밌고 이런데 부동산 책은 뭐 난독증처럼 잘 읽히지도 않고 그렇더라. 이런 분들은 전업 투자자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그냥 투잡으로 뭐 1년에 한 번씩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으로 내가 그냥 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공부만으로 하실 거면은 좀 어렵더라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은 잘 배워주시면 부동산은 돈이 되든가 아니면 내 돈을 지켜주거든요.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게 저만 재밌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힘들었던 뭐 동기들, 뭐 선배님들, 후배님들한테 일 끝나고 같이 가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.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후배 딱 2명만 가고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과 좀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성공한 뒷얘기만 보고 그 과정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보고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 조사도 해보고 좀 낙찰도 받아보고 수익도 내보시면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시는지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즐거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보시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겠죠. 그러니까 본업과 현재 부동산 투자를 투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본업은 생업이니까 막 그만둘 수 없고, 그럼 본업을 제외한 시간에 내가 얼마나 이 부동산에 대한 시간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본업이 끝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보상 심리에 직장 동료들이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러 가시는지 아니면 오늘은 뭐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속상한 일이 있었으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뭐 친구가 애인과 헤어졌으니까 얼른 가서 위로주를 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만두셔야 돼요. 같이 뭐 술 마시고 뭐 놀고 이럴 때 주위 분들이 원래 많아요. 당연히 노는 게 재밌죠, 즐겁고. 근데 그런 분들이 절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거든요. 제 행복은 저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거나 그런 타임이 올 때 뭐 여러 명이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나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강의를 듣고 뭐 이해가 안 됐던 부분, 암기가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출퇴근하는 시간은 당연히 모든 그런 시간을 부동산에 오롯이 집중을 했었어요. 내가 마음에 드는 멘토가 있고 그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 녹음했던 파일을 계속 듣는 거예요. 그래야지 실전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. 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명도하는데 이게 체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죠. 만약 자기는 뭐 본업 말고 다른 자투리 시간에 할 게 너무 많다. 다른 사람 챙겨야 되고 바쁘다. 그러면은 전업투자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좀 권리 분석이 좀 깔끔하고 딱 봐도 등기부에 그냥 뭐 말소 기준 권리 하나 있고 뭐 그냥 가압류 몇 개 있고 그냥 다 말소가 깔끔하게 되는 뭐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쉬워요. 시세 조사도 굉장히 쉽잖아요. 호수 다 똑같은 게 많고. 그러니까 경매학원 뭐 한 달 다닌 사람도
뭐 책만 몇 권 읽으신 분들도, 뭐 인근 주민도, 뭐 이해관계인 분들도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물건 하나에 뭐 20명, 30명씩 들어오니까 당연히 입찰가는 올라가고, 당연히 금매가보다 별 차이도 없는 경우도 있고, 더 명도 비용 합하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.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낙찰만 받으신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그냥 낙찰 후기 정도나 쓸 수 있을 뿐이지 수익은 생기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신 거죠. 가치가 진짜로 있는데 남들이 모르고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물건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때 더 수익률이 커지겠죠.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충분하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세요. 대출에 관련한 얘기인데요. 현 정부에서는 뭐 부동산 규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도 촘촘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특히 뭐 조정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 지역 같은 2주택자 이상 되는 분들은 대출이 막 거의 안 나오죠. 대출 규제가 뭐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. 부동산이 너무 과열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면은 대출이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자기가 무소득일 때도 소득이 없을 때도 대출이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에게 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그리고 생활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요.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종잣돈은 필요하시죠. 그래서 뭐 1,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 놓으신 것이 있을 텐데 이 자본금을 그 한 물건에다가 다 넣고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비와 이런 투자금을 각자 다른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두시고 적어도 이 투자금이 한 2년 정도는 여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회수가 안 돼도 2년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비축을 해두세요.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더 좋은 거는 그 지금 월급 받는 거에 한 80% 이상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. 솔직히 그게 제일 좋아요. 저도 이렇게 만드느라고 마음 먹고 퇴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. 대신 이렇게 하면은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업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실전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지역을 분석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권리 분석을 착착 해보고 또 시세 조사도 전화로 해보고 현장 조사 가보고 낙찰을 받았네요. 그 다음 경락자금 대출을 실행해서 뭐 같이 법무사가 같이 껴오죠. 그래서 법무비 계산도 해보고 법무비를 다퉈도 보고 사는 임차인 내보내보는 어려운 명도도 해봐요. 뭐 어떻게 해요? 그럼 빈집 됐으니까 세를 놔야죠. 임대를 놔보고 근데 월세를 안 내요, 임차인이. 월세 안 내는 임차인이랑 내용증명으로 싸워보고 그 다음 또 팔 때 되니까 팔아서 수익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게 경매 그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한 바퀴 이런 것들이 부동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경매를 괜히 종합예술이다 이렇게라고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안전한 직장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여러 바퀴를 돌려보고 해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알아내서 보완하기가 더 쉬워요. 나중에 나가서 이게 진짜 전업주자인데 내가 생업과도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데 내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안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직장이라는 좀 큰 우산이 있을 때 당분간은 좀 비를 내가 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산 밑에서 최대한 많은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만의 작은 배를 만들어서 나갈 때까지 계속 만들고 채찍질을 해보셔야 돼요. 이 전업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위에 질문들을 꼭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세요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맞춰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슴TV였습니다.